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미국 지표가 뭐 아주 잘 나온 건 아니었죠. 보시다시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 전월 대비는 0.5% 나왔고, 근원 물가도 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전년 대비 차트로 보면은 내려가던 추세에서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투자들은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유가는 이미 피크 대비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음 달에는 다시 원래 추세대로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가 저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 중에서는 좀 좋은 쪽만 자꾸 찾아서 보는 그런 형태로 좀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FOMC 의사록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인상하려고 하는 사람 2대 동결파 1 이 정도 비율이었다. 그런데 당분간 금리 유지한다라는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기존 내용과 똑같은데 이거보다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좀 톤다운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파들은 이제 금리 올릴 필요 없다. 국채금리 이렇게 높은데 뭐 금리 굳이 올릴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파들은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여러 차례 금리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추가 금리 인상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약간 톤다운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FOMC 의사록이 그렇게 뭐 놀라울 정도의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도 에버코어 이제 IS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장기채 관련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발언한 거. 그다음에 뭐 연준 내에서 기조가 변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LPR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에 인상은 종료된 걸로 본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닉 티미라우스 같은 경우도 어쩌면 금리 인상의 어떤 사이클이 이걸로 끝날 수도 있다. 이제 국채 금리가 높아서 이제 이것으로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자꾸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오늘은 주로 이런 것만 좀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왔고 기존에 이제 추세선 상단 긁 때 제가 이제 4.6%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거 넘어가게 되면 지수가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이제 5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져주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지표들을 보면 이제 국제유가는 어쨌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5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또 100달러 가네, 뭐 150달러 가네 그런 이제 뉴스가 좀 희석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나온 뉴스들 보면 국제유가가 빠지는데 사우디가 이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유가가 내려왔고 특히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좀 평화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니들끼리만 싸워 뭐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확전이 그 나라만 싸우면 거기 원유가 나오는 데가 아니니까 유가의 치명적인 어떤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가 안 올라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었고 또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이제 좀 뭐 약간 5일 연속 하락하고 나서 오늘 강보합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올라가던 추세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하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는 올려드린 내용인데 저는 이 뉴스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옐런이 인민은행 총재하고 회동을 했고 하고 시진핑 바이든 회담이 성사되는 분위기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 옐런이 인민은행 총재 만나는 이유는 딴 거보다 미국의 국채사라고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바이든 회담하기 전에 저게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야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테이블 위에 올라올 거니까 두 사람이 뭐 단판 지어서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국채 사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옐런이 인민은행 총재 만나면서 미국의 국채를 만약에 사달라고 하게 되고 중국에서 오케이라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딜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케이를 해준다면 금리의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 하나 지나간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그동안에 미국 국채 안 사주니까 계속 금리 올라간 건데 뭐 중국이 만약에 국채를 사주거나 적어도 팔지 않는 환경이 되면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틈새 재료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라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본 게 지수가 왜 이만큼 올라왔을까라고 봤거든요. 잘 보시면 9월 26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4.5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확 튀어 올라간 건데 10월 12일에 오늘이죠.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가 4.5%.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9월 26일하고. 그럼 지수를 돌이켜서 보면 그때 당시 9월 26일 그때 지수거든요.
오늘 종가 그때 지수의 딱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호재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국채 금리가 내려간 만큼 지수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2,500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고 다시 여기서 또 한 50포인트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움직이게 될 두 가지 재료.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건 CPI. 그 다음에 한번 호기심으로 보게 될 거는 이제 미국 그 옐런하고 인민은행 총재와의 어떤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그건 뭐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떤 두 가지의 키워드는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도 팔았습니다. 14일 연속 매도인데 반면에 선물은 매수했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 나올 때 영끌 매도 나와서 역대 최대 매도 나와서 저거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되게 안 돌려서 이번에 되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돌리면서 한 8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풀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이제 현물에서 안 돌아서니까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건에서는 현물이 가동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한 거 일부 만회하는 거 이상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 변화가 생긴 게 이게 코스피 외국인들 매매 동향인데 금액으로는 매도인데 수량으로는 매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싼 주식은 팔고 싼 주식은 여러 개 샀다. 그러니까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는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4일 중에서 3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량으로는 순매수,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이미 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보면 현물 매도 규모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금리만 조금 안정이 돼주고 내려가 준다라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발은 넣어놨는데 완전히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금리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 같다. 또 외국인들이 살짝 조짐은 좀 보이곤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하이닉스 이제 매수로 바뀌었고,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좀 팔았는데 저게 시가총액 1, 2위 판 거 봐서는 좀 그러니까 왼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옵션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만기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랫단으로는 그러니까 매수는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한 게 좀 눈에 띄고 LG전자도 있고 기관 쪽에서는 오늘 LG엔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3 다 매수했고 2차전지 부류 매수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한 게 오늘 장에서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 금액이 920억 순매도인데 시가총 저기 빅3,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여기에만 12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세 개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그렇게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수는 그 엔터주 좀 들어온 게 있고 그거 외에는 이제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보다는 이제 제약주 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고르게 담았다. 이 정도가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기관은 뭐 2차 전지 산 거랑 아랫단까지 놓고 보면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 상단에 매수 종목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부분적으로 담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계속 일관성 있게 좀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서 보면 이제 CPI. 예. 전년 대비 3.6, 근원은 4.1. 전월은 근원과 헤드라인 전부 다 0.3 정도 보는데 이 수치대로만 나와주면 국제유가가 지금 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10월에 발표되는 수치는 더 내려갈 거야. 10월 수치는 더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는 예전같이 막 5% 찍는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겠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CPI 이후의 어떤 흐름 되게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일라이릴리하고 엔비디아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가 또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대신 뭐 애플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대형주 빅테크 또는 시가총액 상단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보이면 투자자들은 주도주가 보이면 주포가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수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반발은 넣었거든요. 반발 자국 딱 넣어놨는데 말 바꾸면 아직은 발이 다 안 들어온 거잖아요. 이 환경은 그냥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 쪽에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것만 나오지만 아마 대형주 쪽도 살짝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내에서도 HBM, DDR5만 좀 골라서 움직인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오늘 올라갔는데 2차전지는 제가 숏 커버 효과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이틀 연속 제법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탁금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예탁금 1분기에는 막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도 예탁금 들어와 있는 개인들이 막 힘을 단합해서 확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예탁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외국인 기관이 아주 세게 붙어주거나 예탁금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좀 이 기술적 반등이 되게 강하게 나오는 뭐 그 정도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빠지지만 않아도 시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지수 종목 장세 만들어줄 수 있는 지수 환경은 되니까. 그다음에 엔터,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미증시가 좀 강해졌잖아요.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갑자기 악재도 있는데 호재 쪽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있는 게 이게 투자자들이 고생 다 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이제 9월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전까지 올라서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 9월에 3% 이상 조정이 나왔던 경우 이걸 갖다가 이제 보는 건데 그 경우에 10월에 지수는 83% 확률로 올라갔고 4분기는 100% 확률, 뭐 사례가 많진 않지만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은 10월 됐으니까 지수 올라갈 거야. 이런 믿음이 좀 매수를 가동시키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업들 실적 추정치를 보면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EPS가 증가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턴하는 시기다라고 봐서 이제 미국에서는 빠지면 이제부터 매수해야지 이런 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기대치만 보이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비용 문제 때문에 또 실적을 다시 또 어렵게 하향 수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데 뭐 계속 오나가나 자꾸 이제 금리 얘기만 하게 되는데 금리가 여기서 CPI가 사고 안 치고 좀 무난하게 내려가주면 숨고르게 하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조금 시장이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 추이. 이왕이면 이제 제가 4.4, 4.6 이렇게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요 단계 아래로 내려가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4.4 부근으로 가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주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도를 보되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과매도권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장세 감안해서 업종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내용 정리될 때마다 또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그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